일단은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공간좌표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만 배워요. 구의 방정식만.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이제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중심의 좌표가 x, y, a, b, c라고 하자. a, b, c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반지름이 r인 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c랜다. z-c의 제곱에다가 r제곱이라고 붙여서 요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원이랑 다르게. 원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두 개. 여기가 좌표 평면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좌표 3차원 공간으로 오니까 요 z라는 좌표까지 추가가 됐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라는 걸 배워서 분석하는 도구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구를 볼 거냐라는 건데 자, 두 가지 시선을 가져가셔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하나는 기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좌표를 도입해서 얘를 좌표를 도입해서 무언가 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하나.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어떤 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뭔가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좌표를 잡아가지고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가 나온다 뭐 아니면은 얘가 잘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반반의 느낌으로 둘 다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상황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구가 문제에서 한 개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가 한 개만 주어져. 그럼 구가 한 개만 주어지잖아.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좌표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공간좌표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공간좌표 처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도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좌표 만들어 놓고 나서 점 하나 찍은 다음에 평면에다가 각각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어 줬었죠. 그지? 그래서 이거 직육면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좌표를 분석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구 한 개일 때는. 알겠니? 그래서 이 직육면체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각각의 평면에다 내리는 수선들을 의미하겠지. 그지? 왜냐면 수직으로 꽂히는 선들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구 두 개짜리인데 구 두 개는 항상 뭐를 중심으로 보아야 되냐면 두 구의 중심 그리고 위치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를 두 개 줬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무언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 거겠지. 그냥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구를 두 개를 줬다는 얘기는 그 두 구 사이에 무언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그러면은 이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잘 봐. 그냥 원으로 그릴게요. 공간상에 구가 이렇게 하나가 떠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해봐. 공간상에 이렇게 구가 두 개가 있는데 요 구의 중심과 요 구의 중심이야. 그럼 원이라고 생각해봐도 되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중심 사이를 이으세요. 그럼 노란색이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 큰 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잡고 작은 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잡았을 때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더한 값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 더 길어지지. 더 길어지면 당연히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 무언가 두 개를 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주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우가 언제일까? 위치관계 중에 가장 특이한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접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접하는 경우는 딱 하나로 고정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리가 d야.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지름 두 개를 더해.
그랬을 때 거리가 더 크면 돼. 그럼 거리가 큰 거는 반지름의 합보다 거리가 큰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생기죠. 뭐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 자체를 하나로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건데 접할 때 같은 경우에는 깔끔해요. 접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접이 있고 하나는 이제 내접이 있지. 그랬을 때 외접하는 경우는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거리 D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랑 정확히 일치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두 구가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내접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 큰 구의 반지름에서 작은 구의 반지름을 뺐을 때 그게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때. 되니? 그렇게 이제 딱 놓을 수가 있으니까 상황 자체가 정확하게 등식으로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어려운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해봐. 뭐 보통 4점짜리 이제 킬러 문제가 나왔어. 근데 구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일까 잘 모르겠잖아. 그럼 일단 접할 때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은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뭔가 근데 그림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접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림 자체가 막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접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경우 말고 식으로만 그냥 문제가 주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뭔가 좀 애매하게 그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림이 하나만 그려져 있고 나머지 하나의 구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지점이 접할 때라는 거죠. 알겠어? 요 정도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구 하나일 때, 구 두 개일 때까지 했으면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구와 다른 도형 사이의 관계죠. 구와 다른 도형 사이의 관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도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 그 다음은 면. 이 두 개. 선과 면. 근데 잘 봐. 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오늘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공간상에서의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출제되지도 않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선은 뭐밖에 없어? 축밖에 없다고. 축이랑 접할 때. 뭐 이런 얘기. 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평면의 방정식 구해 못 구해? 못 구한다니까? 평면의 방정식 못 구해. 그럼 평면의 방정식 못 구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밖에 못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 세 가지, 요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구가 축과 만날 때 혹은 축이랑 접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면에 대해서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얘네들이랑 뭔가 접한다거나 아니면 통과한다거나 아니면 정사형을 내린다거나 이런 관계들. 요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거나 어떻게 해석을 해볼 텐데 좀 중요한 얘기들부터 이제 좀 해볼게요. 이제 기본 이 틀은 좀 잡았으니까 자, 중요한 부분도 이제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374번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단 구에 대한 식 자체는 알고 계셔야죠. 구에 대한 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에다가 그냥 뭐 더해주면 돼요? Z에 대한 얘기 하나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요거 하나 더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볼게.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원에서도 많이 했던 거라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 자체에서는 일반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렇지만 혹시나 일반형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개식의 형태로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전개식의 형태로 나왔으면 우리는 x에 대한 완전제곱식, y에 대한 완전제곱식, z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이제 3번인데요. 3번 별표 3개. 결국 이제 나오는 게 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인데 쌤은 이제 축부터 얘기를 할게요. 축부터.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좌표 축에 접하는 거야. 좌표 축에. 좌표 축에 구가. 그러면 니네가 평면보다 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구가 축에 접한다? 구가 축에 접해? 구가 축에?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지? 자, 접한다는 느낌부터 잡고 갈게요. 잘 보세요. 접한다는 게 뭘까? 니네가 접한다는 거 엄청 많이 들었잖아. 그지? 접한다는 게 뭘까? 접한다는 게. 그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뭐 이런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에서 접선 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도형에서의 이제 접한다는 걸 구하는 거잖아. 원 생각해 볼게. 잘 봐. 원 있지. 원이 축이랑 접해.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지? 그럼 무조건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 딱 선을 내렸어. 그럼 무조건 얘가 수선이 되죠. 이게 접한다야. 도형에서는. 됐니? 이 관계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잘 봐. 이거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 평면이랑 접해. 평면이랑 접한다는 건 구의 중심에서 그 평면이랑 만나는 지점에다가 내가 선을 딱 그렸을 때 걔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수선의 발이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접한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축에 접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 잘 봐. 구가 이렇게 있어. 구는 어차피 니네가 어떻게 그려도 원처럼 보일 거거든? 그냥 원으로 보셔도 돼.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그냥 진짜 단순하게 축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축이라고 해봐. 구랑 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딱 내렸을 때 뭐가 돼? 접하는 거야. 직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구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이었을 때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좌표축과 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이제 공간상에서 보여드리면 직육면체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해봐. 요쯤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쯤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직육면체 하나만 그려볼게. 그럼 직육면체 하나 이렇게 딱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딱, 아이고, 잠깐만. 딱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도 수선 딱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선 딱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네. 이런 그림이라.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어. 얘를 중심이라고 해봐. 됐니? 얘를 중심이라고 해봐. 그랬을 때 축이랑 접한다잖아. 축이랑. 근데 만약에 그 구가 Z축이랑 접한다고 해봐. 그럼 Z축이랑 접하면 이 중심에서 축이랑 만나는 요점이 뭐로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라고. 이게 축과 접한다. 되나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이렇게 잡으면 요 보라색 길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렇죠? XY 평면상에서. 피타고라스 쓴 거야? 요게 A고 요게 B니까. 그럼 직각. 그지? 오케이? 요게 쌤이 얘기한 거?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었을 때 요 보라색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 그지? 그러면은 공식 봐봐. 자, 밑에 공식 봐봐. 3번 봐. 2번에 3번.
Z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뭔가요? 라고 돼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보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뭐예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요거 제곱한 거. 요거 제곱한 게 뭐라는 거야? 반지름이야. 이해됐죠? 아, 그러니까 요 구의 중심에서 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선이 딱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만약에 이쪽에서 Y축에 접한대. 그럼 Y축에 접하면 이렇게 들어간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수선으로 들어간 거야. 3수선 정리 생각하시면 돼요. 수선, 수선, 수선. 여기도 수선. 그럼 잘 봐. 이게 수선이야. 됐니? 그럼 여기가 되지. 그럼 보라색 길이는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은 보라색 길이는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Z죠, Z. C예요. 요 길이 얼마예요? X예요. 그러면은 A죠? 그러면 얘 얼마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Y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C제곱 더하기 A제곱이에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반대 방향.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이쪽이지. 그래서 항상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여기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얘가 뭘로 들어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수선으로 들어간 거죠. 수직으로. 그러면은 요 점의 중심에 대해서 요까지의 거리. 그럼 요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그지?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되게 특수한 상황을 한번 가볼게. 절반. 지금 되게 일반적인 얘기한 거거든. 이쪽에 접할 때, 이쪽에 접할 때, 이쪽에 접할 때. 그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만약에 X, Y, Z축에 다 접해.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축과 Y축에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해야 돼.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반지름이 다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접하는 거라고.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 직육면체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정육면체로 바뀐다라는 거죠. 정육면체로. 대각선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니까.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한다면.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Z좌표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다 똑같아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값이 뭐랑 똑같냐면 루트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2A 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축에 접할 때. 알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축에 접한다면 우리는 중심에서 축에다가 내린 수선이 뭐가 될 때? 반지름이 될 때구나라는 거죠. 그 얘기 잘 확인하시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면에 접할 때를 가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죠. 구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건 원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배웠잖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것도 배우고 구에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배우는 게 위치관계 다예요. 알겠죠? 자, 그럼 평면에 접하는 경우는 언젠가? 라고 생각해보면 평면은 이런 느낌이지.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는데 면을 내가 2차원적으로 그리면 이거야. 이게 면이야. 얘가 9고. 그러면 옆에서 봤다고 해봐. 옆에서 봤을 때 요 면에 접해? 그럼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접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접하는 거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얘를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겠네. 자, XY 평면에 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XY 평면이거든.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면 여기 9 있죠. 9의 중심에서 9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린 거지. 그럼 이게 XY 평면. 그럼 이 노란색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근데 그 반지름은 뭐랑 똑같겠어? 중심의 Z좌표랑 똑같겠죠.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그 무게중심 문제 풀던 것처럼 XY 평면에 접하는 거예요, 9가. XY 평면에 접하는데 그 중심의 좌표는 그럼 누구랑 똑같겠니? 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되는 거지. 그래서 평면이 오히려 더 쉽죠. 자, 갑니다. XY 평면에 접하는 9, YZ 평면에 접하는 9, ZX 평면에 접하는 9 각각 반지름이 달라지는데 니네가 문제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가 숫자로 나올 거거든. 지금은 CC니까 같아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잘 봐. 만약에 식이 x-1 제곱 더하기 y-2 제곱 더하기 z 루트 5 제곱 하고 5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니네가 얘랑 제곱한 게 얘네.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는 뭐야? XY에 접하는 원이구나 라고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거부터 찾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항상 9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3점이든 4점이든 9가 나오면 항상 먼저 판단하실 게 좌표를 가지고 이 친구의 위치 관계 중에 뭔가 특이한 게 없을까부터 고민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알겠니? 이 친구가 위치 관계에서 뭔가 특이한 경우가 아닐까부터 식부터 보고 간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얘를 딱 봤더니 Z의 X좌표, Z의 좌표가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 제곱이랑 똑같네. 반지름이랑 똑같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하, XY 평면에 접하는구나. 이거부터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알겠어? 이건 이제 습관처럼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거기 잠깐 가보자. 구부와 평면의 위치 관계. 뒤쪽에. 뭐 기본적인 문제들은 사실 뭐 그냥 약간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많아서요. 요거는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원처럼 풀어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건 이제 382페이지 내용이니까. 자, 가볼게요. 잘 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평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니까 위치 관계 어떻게 하나요? 위치 관계 어떻게 구하죠? 뭐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자, 잘 보세요.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는 비스듬한 평면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니? 나와봤자 뭐라고요? XY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 ZX 평면이랑 평행한 평면. 그 정도는 괜찮잖아.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 한번 가볼게. 여기가 이제 정사형까지도 들어갈 거거든. 정사형까지도. 자, 정사형의 결국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공간도형의 핵심은 정사형이죠. 이제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원과 면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만난다가 접한다 제외하고, 접한다는 아까 했잖아. 그치? 만나, 잘라. 그럼 자른 단면은 무조건 뭐야? 원이야. 알겠니? 오케이? 니네 수박 생각하면 돼. 수박에서 탁 잘라. 뭐야? 원이야. 그럼 이런 느낌이거든? 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평면 하나가 이렇게 쓱 슬라이스를 한 거야. 그럼 우리 눈에 보이기엔 이게 뭐예요? 선이죠. 지금 2차원 상에서는. 그쵸? 2차원 상에서는 선이야. 그렇지만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3차원 공간상으로 본다면 이 면이 뭐가 돼요? 원이 되겠죠. 원. 되니?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 요 중심까지 이렇게 선을 내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같아지는 거.
됐죠? 그래서 뭐도 나와요? 원뿔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면 원뿔 형태가 나오거든? 그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수박에 아주 동그란 100% 완벽한 구의 형태의 수박이 있어. 거기서 내가 뚝 잘라. 뚝 자른 다음에 중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꽃갈콘 모양 만든다 생각하면 돼. 꽃갈콘 알지? 그거. 그런 느낌이라고. 알겠니? 오케이? 됐죠?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린 것도 잘 안 나온다니까 요새. 평평하게만 보자고. 그래서 정사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일 이제 수능 30번을 쌤이 풀어드릴 건데 수능 30번이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웠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 물론 어렵긴 어려워. 어렵긴 어려운데 일단은 정사형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좀 잡고 가셔야 되고요. 구상에서의 정사형.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정사형이 뭐야?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모임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구의 정사형은 당연히 뭐가 돼요? 원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정사형을 했을 때 원 테두리가 있고요. 거기에 내부까지 다 같이 들어가죠. 정사형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못해. 왜 그러냐면 니네가 영역이라는 걸 배우지 않거든.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배우면 표현이 가능한데 영역이라는 걸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썼거든. 예전에는 이게 정사형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정사형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뭐 이게 반지름이 이 정도 되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요 정사형을 표현하는 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2의 제곱과 같다.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이 가능했던 거거든. 그죠? 그럼 이게 테두리죠.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영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을 전부 나타내는 식이 돼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안 배운다고. 빠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사형이라는 것을 무언가 식으로 표현한다? 그건 아닌 거라는 거지. 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돼. 정사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식보다는 그냥 기하적인 특징을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알겠어요? 교육과정의 특성상.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테두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테두리는 구할 수 있어요. 테두리는. 네. 그래서 요거부터 가져갈게요. 자,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잘 봐. 원이 이렇게 있다? 아, 구가 있어. 구라고 해봐. 그랬을 때 내가 요렇게 잘랐다고 해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럼 잘린 단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원이 나오니까 요렇게 생기는 원이 생기겠죠. 그치? 그럼 요 주황색 요 테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이거 정사형이라고 할까 안 할까? 이거 정사형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정사형 아니에요. 이 면은 정사형이 아니고요. 이 테두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교선이에요. 교선. 쓱 썰었을 때 공을 쓱 썰었을 때 생기는 평평한 면의 테두리를 교선이라고 한다고. 테두리를. 알겠니? 그럼 교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교선도 구할 수 있긴 해. 왜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린 다음에 해가지고 부채꼴 모양, 원뿔 모양 만들어가지고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숨어있는 도형이 뭐 요 정도까지는 응용이 가능한데 여기가 중심이야. 그럼 잘 봐. 요렇게 이어. 요 다음에 요렇게 수선 내려. 그러면은 요렇게 단면만 놓고 보면 요 단면은 이등변이죠. 당연히. 요 단면은 이등변이고요. 전체 도형의 형태는 원뿔이 나올 거고요. 이쪽에 직각삼각형 형태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요 길이를 만약에 그냥 편의상 x라고 놓고 요 길이를 y라고 놓으면 당연히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뭐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알겠지? 근데 이제 이 잘린 면을 우리는 잘려서 생긴 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교선과 정사형은 다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정사형은 뭐냐면 자, 따로 그려볼게. 아이고, 구가 왜 이래.
비 오는 소리야? 비 엄청 오나 보네. 자, 잘 봐. 이왕 이렇게 된 거 10시까지 공부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야? 속으로 욕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만해라. 자, 갑니다. 정사형 갈게요. 정사형에서의 포인트. 요거 잘 기억해도 정사형에서의 포인트는 요거. 요선. 쌤이 9에 대해서 정사형 그릴 때 항상 요선을 그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위에서 스타라이트를 탁 놓은 거죠. 햇볕을, 빛을, 수직으로. 그러면 정사형에, 잘 봐. 정사형을 식으로는 표현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정사형이 원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은 항상 뭐랑 똑같냐면 9의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떨어진 게 이쪽에 요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냥 접하게끔. 뭐 이 정도라고 그냥 해볼게요. 요렇게 생기는 거지. 요게 뭐야? 정사형의 반지름인 거야. 그럼 정사형은 어떻게 생기나요? 라고 하면은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쪽에서 평면이랑 만나는 뭐 여기 평면이 있겠죠? 요 별표 친 부분. 평면. 당연히 수선해 발일 거고요. 얘네들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노란색 내부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사형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정사형이요. 정사형은 이렇게 내렸잖아. 이게 중요한 건데 얘랑 항상 똑같아요. 9에서 가장 큰 원. 됐니? 9에서 가장 큰 원이랑 정사형이 항상 똑같다고. 그럼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잘 봐. 내가 정사형을 여기다 떨궜다. 얘를 뭐 P'이라고 해봐. 그래서 P'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이쪽으로 그대로 수직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놓고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점, 그다음에 요점 어디 잡아서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뭐 생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요 삼각형, 지금 주황색으로 빗금친 요 삼각형이 이 밑에 그대로 생겨가지고 여기 하나, 그다음에 얘도 수직으로 탁 내려와서 여기 하나 돼서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정사형에서, 9의 정사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수능 30번을 작년에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작년 수능 30번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시면은 잘 봐. 자, 정사형이 있지? 정사형이 어떻다고? 얘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얘랑 제일 큰 원이랑 똑같다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얘기는 교선들 있죠? 교선은요. 항상 정사형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교선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양 끝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요거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거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고. 됐어?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 잘 봐. 선생님 꼭 이제 밑으로만 접할 때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구가 있고요. 잘 봐. 이렇게 구가 있는데 XY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게 XY 평면이라고 해봐. 그러면 정사형을 내렸대. 그럼 정사형을 내리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보다 사이즈가 어떻게 돼?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정사형. 여기가 XY 평면이라면. 그죠? 꼭 정사형이 이 구 안에서 생겨야 되냐?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사형과 교선을 잘 구별을 해야 돼. 구에서는. 정사형은 뭐야? 평면에 내린 거야. 평면에. 평면에다가 그림자를 딱 쐈을 때니까 평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 정확히 잘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 요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재 보시면 교재 봐봐. 교재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1번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아, 써져 있네요. 굵은 글씨로. 자, 거기다 밑줄 쳐. 교선인 원의 방정식. 교선의 방정식이에요. 교선의 방정식. 교선의 방정식. 됐니? 교선의 방정식. 그럼 교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구의 방정식에다가 해당되는 평면에 0을 대입하면 되죠.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여기가 만약에 이게 XY 평면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XY 평면인데 교선은 XY 평면 위로 옮긴 거야. 그럼 XY 평면 위로 옮긴 거라서 여기에 생기는 모든 점들, 모든 테두리의 모든 점들은 전부 다 Z 좌표가 0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Z 자리에 그냥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돼. 알겠지? 그치? 근데 잘 봐. 근데 무슨 얘기가 없어? 정사형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식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사형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정사형의 기본은 뭐예요? 정사형의 기본은 뭐죠? 아니, 배웠잖아. 정사형의 기본은 뭐예요? 원상에다가 곱하기 이면각이죠. 코사인 이면각. 그거예요. 그건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자, 가볼게. 잘 봐. 얘를 그러면 정사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있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표현은 못해. 그럼 뭐까진 표현이 돼? 이것까진 표현할 수 있어. 이것까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잘 봐. 만약에 자, 아이고 구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여기서 정사형을 딱 아이고 자 정사형을 딱 내리고 여기 중심의 좌표를 내가 여기를 그냥 5라고 했을 때 자, 요 5를 A, B, C다 라고 이렇게 놓자. 그럼 내가 정사형을 한번 그려볼게. 정사형 그리면은 잘 봐. 요 선이 그대로 어떻게 온다고요?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요 정도 내렸다고 해볼게요. 됐어요? 그대로 내려와. 자, 그 다음에 정사형을 그려보면 원이 하나 그냥 이렇게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원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요 테두리. 요 테두리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자, 요 노란색 선이 무슨 평면이냐면 XY 평면이야. XY 평면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요 점이 A, B, C였지? 얘도 정사형으로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A, B, 제로가 돼요. 됐어요? 근데 구의 반지름은 어때요? 구의 반지름은 똑같아요. 이 구의 반지름과 이 정사형의 반지름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테두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하시고 그냥 원래 한번 써볼게. 원래 있던 게 z-c의 제곱이고 이게 r제곱인데 정사형이 뭐야? xy 평면의 정사형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정사형이에요. 정사형의 테두리 정확히는. 알겠어? 그럼 만약에 요 똑같은 식에서 YZ 평면이야? 라고 하면 누구 지워버리면 돼? 얘 지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정사형이라고. 알겠지? 근데 교선이랑의 차이는 뭐죠? 라고 얘기하면 교선은 아까 뒤쪽에 뭐가 생겨요? 0을 대입해서 넘기잖아요? 0을 대입해서 넘기니까 반지름 사이즈가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 두 개 잘, 이거 그래서 써놔? 교재에 없거든? 정사형은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원이,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이 원에 대한 식을 알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뒤쪽에 있는 그 덩어리를 통째로 삭제시켜 버리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그래서 XY 평면이면 Z-C제곱 날리고 ZX 평면이면 가운데 거 날리고 알겠지? 그 다음에 YZ 평면이면 맨 앞에 거 날리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오고 정사형과 정사형의 구의 반지름은 그대로 똑같다라는 것까지. 알겠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게 정사형의 방정식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게 이제 교재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83페이지 보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써놔. 원이랑 똑같아요. 원이랑 똑같다. 걔는 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9 밖에 한 점에서 9 위에 점을 이은 거 똑같이 뭘 따지면 돼?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 밖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그 다음에 그 접선 있잖아.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길이 정도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두구의 위치 관계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특히나 중요한 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외접한다와 내접한다. 두 개는 꼭 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회전이동 요것도 회전이동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회전이동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면 문제 스타일이 원의 방정식이랑 거의 유사해요. 원의 방정식이랑 거의 유사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 좀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개념 설명은 다 드린 거고, 그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392페이지에 392페이지 잠깐 펴봐. 보시면은 구와 좌표 공간을 지나는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한 15년 전에 기출 한번 냈었거든. 15년 전에 기출 한번 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제 구가 이제 반지름이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심의 좌표가 어딨냐에 따라서 이제 반지름이랑 구가 어디를 지나냐, 영역을 어디 지나냐, 뭐 이런 거지. 근데 얘들아, 공간 좌표는 이렇게 방이라고 하면 방이 몇 개야? 우리 왜 좌표평면을 하나, 둘 그어가지고 4분면 해가지고 4개라고 하잖아요. 공간 좌표는 몇 개예요? 8개예요, 방이. 위에 4개, 밑에 4개. 그지? 큰 방이가 3개니까. 알겠어? 그랬을 때 이제 구가 각각 어떻게 지나냐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건 그런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391페이지에 보시면은 발전 문제 774번 있죠? 고넓이. 그게 이제 5월 평가원. 5월 평가원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예시문항. 예시문항에서 이제 구의 방정식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작년이 예시문항 바뀌고 첫 해였는데 30번이 또 구의 방정식이 나왔지.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시문항에 되게 철저하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시문항의 내 기억에 29번인가 30번인가 둘 중 하나였는데, 요것까지도 이제 내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 방정식 내신 형태의 문제들은 당연히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는 마풀 정도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그냥 커버가 가능해요. 정사형은 내가 별도로 프린트 드린 이유가 좀 많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좀 많이 내려보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맞춘다 못 맞춘다를 떠나서 이런 형태로 정사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였으면, 뭐 구의 방정식은 그 정도까지 막 문제 많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마풀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4점짜리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뭐 기본 식으로 가는 문제보다는 정사형과 같이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하 범위는 다 끝났어요. 기본 개념 수업은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제, 기출문제 풀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런 부분들 연습하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도 계속 좀 얘기를 할 거고, 개념적인 것들 다시